오늘의 조선 공중비사는 16세 청산과부가 되어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된 백선행의 비결입니다. 백선행은 조선 말기인 헌종 14년인 1848년에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곳은 수원시이지만 일생의 대부분을 현재 평양시 중성동인 평양 밥구리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농민 백지용의 외동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백지용은 백선행의 나이 7살 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녀는 과부인 어머니와 단둘이 가난과 고독을 견디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백선행은 14살 때 평양 출신의 가난한 농민 안재욱과 혼인했으나 불과 2년 만인 16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후 자수성가해 평양을 대표할 만한 갑부가 된 입지전적인 여인입니다. 그녀는 말년에 평생 어렵게 모은 재산과 토지를 각종 사회활동과 장학사업에 내놓은 배포 큰 여장부이기도 했습니다. 1908년에는 환갑을 기념하여 대동군 객살이라는 동네에 나무 다리를 튼튼한 돌다리고 바꿔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공적을 잊지 못하고 다리 이름을 그녀의 이름을 딴 백선교라고 했습니다. 백선행은 1919년 3월 1일 3.1 운동에 충격을 받고 60세 이전까지 모은 자신의 재산을 그 후 26여 년 동안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습니다. 본인의 자금을 사회기업에 투자하기로 선언하고 1924년에는 문화시설인 대공회당을 착공했는데 대공회당을 건설하는데 조언을 준 사람은 바로 조만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사업을 지원하며 평양에 있는 광성보통학교 및 창덕보통학교의 농지를 희사하고 항일 여성운동단체인 근우회에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까지 사회에 기부한 금액은 31만 6천여 원으로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300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특히 그녀는 광성보통학교, 숭연여학교, 창덕보통학교, 숭인상업학교 등의 설립과 장학사업에 180억 원 상당히 18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평양 사립 광성보통학교에 1만 3천 원의 재산을 기부하여 여러 돈 있는 사람을 놀라게 했던 평양부 백선행 여사는 이번에 또다시 평양 장로교회가 경영하는 사립 숭연여학교에 현금 3만 원 가치에 상당하는 대동군 추자도에 있는 전다 비만 6천여 평을 기부했다. 학교 당국에서는 물론이요 일반 사회에서는 백 여사의 열성에 대하여 칭송이 자자하다더라. 동아일보 1925년 10월 26일자. 조선 총독부에서 주는 훈장을 거절하였으며 86세에 눈을 감았고 12년 뒤에 조선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무일푼의 나이 어린 과부가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며 평생 동안 모아온 수백억 원의 재산을 거리낌 없이 사회에 내어놓은 탓에 당시 평양 사람치고 그녀를 존경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 때문인지 1933년 백선행이 세상을 떠나자 15만 평양 시민은 그녀를 추모하는 사회장을 치러주었습니다. 당시 평양 시민 3분의 2가 참석한 이 장례식은 조선 최초의 여성 사회장이라는 각별한 의미를 지녔는데 그만큼 그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남겨놓고 간 족적이 컸습니다. 백선행이 지은 대공회당은 그녀가 죽자 백선행기념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북한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남아있었고 북한에서도 백선행은 애국자본가로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그녀가 본래 남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남, 북 어느 쪽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활동한 그녀에 별 관심이 없고 북한에서는 그녀가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다고 왜곡하였습니다. 과연 백선행은 누구 한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상황을 헤치고 어떻게 그토록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이 궁금증에 관한 해답을 찾아가다 보면 작은 부는 근검 전략으로 얻을 수 있지만 큰 부는 미래를 헤아릴 줄 아는 해안을 가져야만 이룰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16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백선행이 당시 얼마나 비참하고 혹독한 생활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기사가 1933년 5월 10일자 동아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16살이 된 백 과부는 남편을 잃고 다시 과부 어머니를 찾아 친정으로 돌아왔다. 개가하여 팔자를 고치라는 동네 사람의 권유가 있었으나 20살 전의 과부는 3번 남편을 갖지 않으면 불행을 면치 못한다는 미신이 주는 공포와 어머니 과부의 신세를 생각하여 과부 모녀는 죽기까지 떨어지지 않기로 맹세하고 새 생활을 개척했다. 우선 그날 먹을 것이 문제였다. 그들은 쪽으로 만든 검푸른 물감인 청대치기와 간장 장사, 배짜기 등으로 새 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동아일보 1933년 5월 10일자. 백선행이 재산을 모은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단계에서 그녀는 근검 전략하는 생활로 작은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양은 예부터 의주, 안주, 개성, 한양, 동래 등과 더불어 조선을 대표하는 상업도시 역할을 했고, 그 때문에 어느 곳보다 상업활동과 장시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나 다름없었던 백선행은 평양의 상업적인 조건과 환경을 10분 활용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평양 변두리에 있는 자신의 집 앞뒤 마당에 봉선화를 심어 꽃을 따고 씨를 받아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또한 질동이를 머리에 이고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음식 찌꺼기를 얻어와 돼지를 길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뽕나무를 가꾸어 누에를 치고 모컷씨를 발라 기름을 짜고 물레와 배틀을 마련해 밤새도록 무명과 명주를 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장터에 나가 돈이 될 만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고, 한 푼 두 푼 번 돈은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살뜰 모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먹기 싫은 음식을 먹고 입기 싫은 옷을 입고 하기 싫은 일을 한다는 말을 생활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백선행은 이렇게 10여 년 동안 모은 돈으로 평양 주변의 땅을 사들였는데, 특히 흉년이 들거나 먼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해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들인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은 다시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자신의 생활비는 예전처럼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해 벌어들인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때부터 백선행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근검 전략하는 생활로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녀가 이룬 부는 먹을 것, 입을 것, 하고 싶은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부지런하게 아끼며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룰 수 있는 작은 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작 그녀가 다른 사람이 쉽게 이룰 수 없는 큰 부를 거머쥐게 된 이유는 미래를 헤아릴 줄 아는 통찰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해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뛰어난 사업가적 안목과 자질은 만달산을 매입해 일본 굴지의 시멘트 회사 사장에게 몇십 갑절의 이득을 남기고 매매한 일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녀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바위산에 불과한 만달산을 사들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인들이 석회석이 많이 나는 땅을 찾아다닌다는 정보를 얻었고, 다른 하나는 경성에 가보니 현대식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시멘트에 필요한 석회석이 대량으로 필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만달산이 그녀에게는 석회석이 풍부한 황금산으로 보였습니다. 더욱이 만달산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는 거대한 바위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백선행은 아주 헐값에 이 산을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백선행이 만달산을 매입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행동을 무모하다고 여겨 산의 매입을 적극 만류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익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위산을 구입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험한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백선행의 투자 판단과 과감한 행동이 옳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는데, 예측한 대로 일본인이 운영하는 시멘트 회사에서 만달산을 팔라고 통사정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백선행은 값이 오를 대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못한 듯 이 산을 팔았고, 이 한 건의 부동산 거래로 300억 원 상당인 30만 원의 자산을 소유한 평양 제1의 여성 갑부로 거듭났습니다. 전해오는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백선행은 사기꾼에 속아 쓸모없는 황무지인 만달산을 구입했고, 당시 평양 사람들은 누구나 그녀가 폭삭 망하게 되었다고 수군대며 조소거리로 삼았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일본인이 나서 거액을 주고 만달산을 구입하는 바람에 불행히 행운이 되는 전화위복으로 일약 평양 제1의 갑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달산의 미래 가치를 내다본 사업가적 통찰력에 따른 투자의 결과가 아니라 우연히 찾아온 행운 덕분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하루아침에 평양에서 손에 꼽는 벼락부자가 된 백선행은 두고두고 화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시녀성이라는 잡지에서 백선행을 둘러싼 풍설을 취재해 기사로 실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백과부가 단돈 이전도 하지 못하는 황량한 박토를 어떤 흉악한 중개자에게서 가서 평당 7에서 8원을 주고 샀다는 소문은 당시 평양에서 일대 화제가 되었다. 백과부가 밤낮으로 돈만 모으다가 망하게 생겼다고 조소거리가 되었다. 그러던 것이 전화위복이 될 줄이야 어찌 꿈엔들 알았으랴.
그 후 항해에서 3년이 지나서 일본인이 그 지역에서 시멘트 원료를 발견했다. 일본인은 그 사실을 극비에 붙이고 부근 토지를 모조리 평당 3에서 4원을 주고 매수했다. 백 과부에게도 물론 토지를 팔라고 매매 교섭을 했다. 총명한 백 과부는 그 말을 듣자 즉각적으로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우리들보다 눈 밝은 일본 사람들이 불이 나게 들어와서 제발 토지를 팔라는 데는 반드시 곱절이 있을 것이다. 백 과부는 팔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신여성 1933년 2월호 강한 자여 그대는 여전이라. 그러나 평소 돈에 대한 속셈이 밝고 어렵게 살아온 까닭에 거래를 하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던 그녀의 태도로 볼 때 사기를 당해 만달산을 구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기사만 해도 꼼꼼히 읽어보면 앞에서는 백선행이 단돈 이전밖에 안 하는 황량한 박토를 무려 350에서 400배에 달하는 평당 7에서 8원에 가격에 사들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토지를 사러 다니는 일본인들의 행동을 보고 무언가 연유가 있을 것임을 예측할 줄 아는 총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나요? 만약 백선행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일본인, 그것도 일본 최대 시멘트 회사의 사장을 상대해 토지 매수가인 평당 3에서 4원보다 20배가 넘는 평당 70원에 자신 소유의 땅을 팔 수 있었을까요? 또한 만약 백선행이 총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기꾼에게 속아 단돈 이전도 하지 않는 황량한 박토를 수백 배가 넘는 평당 7에서 8원의 가격에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풍설은 여성의 능력과 자질을 낮게 평가한 당시의 사회 풍토가 만들어낸 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르게는 백선행의 성공 신화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 던진 파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적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남성의 몸으로도 이루기 힘든 부와 성공을 일궈냈으니 세상 어떤 남자가 백선행의 성공을 쉽게 믿고 싶어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보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부를 얻을 수는 없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려면 남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인들이 석회석이 많이 나는 땅을 찾는다거나 조선의 현대식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사실은 누구나 듣고 본 사회현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린 이 현상을 백선행은 사업 정보로 습득하고 미래의 사업 환경을 분석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비아냥이나 만류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감하게 만달산을 사들이는 투자를 결행했습니다. 새로운 가치란 남과 다르게 보고 생각한 다음 과감하게 행동하는 경영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부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백선행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 가치를 찾고 일단 새로운 가치를 찾았다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 공중비사는 16세 청산과부가 되어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된 백선행의 비결이었습니다.